제 이름은 박영숙입니다. 올해 67, 손녀 지우 얼굴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생일날, 저는 일찍부터 미역국을 끓이며 들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지우가 좋아하는 인형도 샀고 가장 예쁜 포장지로 싸달라고 했죠. 오후에 아들 내외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풍선도 없고 파티 장식도 하나 없더군요. 며느리 은지는 냉장고 위에 놓인 작은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마트에서 할인할 때 샀어요. 저녁은 치킨 시켜 먹으면 되죠? 할인 케이크에 배달 음식 지우 생일이었습니다. 제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어갔어요. 저녁을 먹는 지우 얼굴에 기쁨보다 서운함이 어려 있었지만 그저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였어요. 며느리 SNS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외조카 서연이 생일 파티 사진이 수십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텔 키즈 카페에 3단 케이크, 공주 드레스, 30만 원짜리 인형 선물. 며느리가 쓴 글이 눈에 들어왔죠. 우리 서영 공주님 생일 축하해.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조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지우에게는 마트 케이크와 치킨, 서연이에게는 호텔 파티와 명품 선물.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어요. 바로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우가 자꾸 우는데 달래지질 않아. 엄마한테 가고 싶대. 서둘러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파에 축 처진 지우, 빨갛게 부은 눈. 제가 안아주자 아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나는 왜 호텔에서 생일 안 해? 서연이 언니는 예쁜 옷 입고 큰 케이크 먹었는데 나는 엄마가 안 좋아하는 거야? 7살 아이가 던진 질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벌써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차별받고 있다는 걸. 지우를 재운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은지야, 서연이 생일은 호텔에서 크게 하면서 왜 지우는 집에서 그렇게 대충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친조카니까요. 지우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친조카와 친딸. 며느리에게 이 두 아이의 무게는 이렇게나 달랐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결심 하나가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돌려줄 테니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우리 손녀 지우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차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말입니다. 지우 생일 사건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아들 내외와 지우, 그리고 며느리 언니 가족까지 모두 우리 집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명절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차리지 않지만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인데 정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지우가 할머니 음식 맛있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수고가 기쁨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지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가 입고 있는 옷이 낯익은 거예요. 분명 작년 추석 때 서연이가 입었던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닳았고 치마 끝부분이 조금 해져 있는 게 똑같았어요. 며느리 은지가 큰 쇼핑백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언니 은희와 서연이가 함께 들어오더군요. 서연이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연이는 새로 맞춘 듯한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연두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금박으로 수놓인 문양까지. 누가 봐도 백화점 한복 매장에서 비싼 돈 주고 맞춘 옷이었습니다. 서연이 머리에는 놀이개까지 달려 있었죠. 며느리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네. 어머, 이 한복 봐. 진짜 공주님 같아. 서연이는 빙글빙글 돌며 치마를 펼쳐 보였어요. 옆에 서 있던 지우는 자기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언니 은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은지한테 지우도 새 한복 사주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며느리는 자기 조카에게는 10만 원이 넘는 한복을 맞춰주면서 자기 딸에게는 작년에 입던 옷을 물려 입혔던 겁니다. 식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더니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차피 한복은 1년에 한두 번 입는 거잖아요. 서연이가 작년에 딱 한 번 입은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요즘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물려 입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지우에게는 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것. 그래도 은지야, 명절인데 새 옷 한 벌쯤은. 아,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우도 괜찮대요. 제가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7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엄마 눈치 보며 괜찮다고 말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서연이가 한복을 입은 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고 서연이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죠. 서연아, 이쪽 봐. 웃어봐. 우와, 예쁘다. 연신 셔터를 누르는 며느리. 그 옆에서 지우는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우리 지우도 예쁘단다. 할머니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우가 저를 올려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며느리의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서연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할머니가 만드신 거야. 며느리는 서연이 앞에 반찬을 수북이 쌓아주었어요. 하지만 지우에게는 한 번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우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자 지우는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아, 이모가 선물 준비했어. 열어봐. 서연이가 포장을 뜯자 최신형 태블릿이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며느리를 껴안았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지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지우 선물은? 며느리가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지우는 어머니가 챙겨주시잖아요. 제가 따로 준비 안 해도 될 줄 알고.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 언니 은희가 황급히 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초콜릿 한 박스를 꺼내 지우에게 건넸어요. 지우야, 이모가 이거 줄게. 맛있는 거야. 하지만 최신 태블릿과 마트 초콜릿.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지우는 초콜릿을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작은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지야, 너 이러는 거 맞니? 서연이한테는 태블릿 사주고 지우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서연이는 제 친족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챙겨야죠. 지우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친족하니까. 어머니가 계시니까. 은지야, 지우는 내 딸이야.
조카가 아니라 내 친딸이란 말이야. 알아요. 알지만 서연이 엄마는 제 언니고 제가 조카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내 마음이 그렇구나.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결심이 더욱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모두가 떠난 뒤 저는 홀로 집에 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데 자꾸만 지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새 한복을 입은 서연이 옆에서 작년 옷을 입고 서 있던 모습. 태블릿을 받은 서연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모습.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언니 은이었어요. 어머니, 저 은이에요.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은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제가 동생한테 똑바로 말할게요. 지우는 은지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은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희야,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차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자식이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말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전자제품 매장에 갔습니다. 점원에게 물었어요. 가정용 CCTV 있나요? 설치하기 쉬운 걸로요. 점원이 몇 가지를 보여주더니 자꾸 눈에 띄지 않는 제품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샀어요. 손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거실 책장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보니 거실 전체가 다 보이더군요. 며느리가 지우에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에 잠깐 놀러와.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대. 저는 일부러 오후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를 기다리는 동안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카메라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아들 집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집 CC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빈 거실만 보였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와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지우가 며느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며느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냉장고에서 내가 꺼내 먹어. 7살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팩을 꺼내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높아서 손이 닿지 않았어요.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안 닿아. 의자 가져다 놓고 올라가.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의자를 끌고 와서 위태롭게 올라가 우유를 꺼냈어요. 제가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지만 며느리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니, 뭐해? 아, 서연이. 서연이 어디 아파? 어머, 큰일이네. 며느리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군요. 병원은 갔어. 열이 많이 나. 아이고, 우리 서연이. 언니, 내가 지금 갈까? 내가 갈게. 며느리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엄마 옆으로 다가가 물었어요. 엄마, 어디가? 서연이 언니가 아파서 병원 간대.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갈래.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집에 있어. 할머니 곧 오신대. 근데 엄마, 지우야, 엄마 바쁘다고. 말 잘 듣고 있어.
며느리는 지우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화면 속 지우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작은 몸으로 현관문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가 아프다니 걱정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우를 저렇게 내팽개치듯 두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혼자 거실 바닥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지우 혼자 있었어. 엄마는? 엄마는 서연이 언니 아파서 병원 갔어.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우가 그림을 그려서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내가 그렸어 예쁘지? 며느리는 그림을 대충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응, 예쁜 애 거기다 놔. 그리고는 다시 휴대폰만 봤습니다. 지우는 자기 그림을 식탁에 조심스럽게 놓고 엄마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엄마가 한 번이라도 더 봐주기를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서연이 엄마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서연이 피아노 학원 어디 보냈어? 나도 알아봐야 하는데. 응? 지우는 아직 어려서 안 보냈어. 나중에 보낼 거야. 지우는 서연이보다 1살 어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 1살은 핑계가 되어 주었죠. 서연이에게는 이것저것 다 시키면서 지우에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지우가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뭐 샀어? 아, 이거? 서연이 생일 선물이야. 며느리는 쇼핑백에서 예쁜 원피스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예쁘지? 서연이가 이거 입으면 진짜 공주 같을 것 같아.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새 옷 사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너는 옷 많잖아. 서연이 언니가 준 옷들도 있고. 그거는 언니가 입던 거잖아. 나도 새 거 입고 싶어. 지우야, 그렇게 투정 부리는 거 아니야. 옷은 입으면 되는 거야. 새 거 한 거가 뭐가 중요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새 거 헌 거가 중요하지 않다면 왜 서연이에게는 새 옷을 사주는 겁니까? 왜 지우에게만 헌 옷을 입히는 겁니까? 저는 일주일치 영상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바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었고 무관심이었고 학대에 가까운 방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 지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림을 그려 보여주지만 무시당하는 모습. 새 옷 사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가 투정이라고 야단맞는 모습.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가르쳐줘야 한다고요. 차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똑똑히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지우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에게 똑같이 돌려줄 방법을요. CCTV 영상을 확인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며느리 언니 은이었어요. 어머니, 저 은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심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데 은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지우한테 어떻게 하는지 저도 다 봤어요. 뭘 봤다는 거니? 며칠 전에 동생 집에 갔었거든요. 지우가 동생한테 뭐 물어봤는데 동생이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연이한테 전화 오니까 목소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동생이 서연이랑 영상통화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공주님, 이모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지우는? 뭐, 시댁 애니까 할머니가 알아서 키우겠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손에 든 커피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댁에 며느리는 자기 딸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제가 동생 때문에 상담사 선생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차별을 넘어서 정서적 학대라고. 정서적 학대. 그 단어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은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 저만 예뻐하셨어요. 동생은 항상 제 뒤에서 울었어요. 엄마는 왜 언니만 좋아해? 하면서요. 그래서 은지가 서연이한테 집착하는 거니? 네. 동생은 평생 저한테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제는 제 딸로 저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서연이를 완벽하게 키워서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과정에서 지우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은희의 고백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이렇게 무고한 아이에게 대물림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요. 지우한테 잘해주라고, 지우가 내 딸이라고. 근데 동생은 듣는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제가 왜 남의 집 일에 참견하냐고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한 거니?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명절 때 어머니 표정 봤어요.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우가 혼자 위태롭게 우유를 꺼내는 장면, 그림을 보여줘도 무시당하는 장면. 은희는 영상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은희야, 내가 며느리한테 똑같이 돌려주려고 해. 차별이 얼마나 아픈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은희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동생을 깨우쳐야 해요. 이대로 가다간 지우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동생 인생도 망가져요. 제가 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조카 지우를 걱정하고 있었고 동생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며느리가 정신 차리게만 해주고 싶어. 어머니, 동생은 말로는 안 돼요. 직접 당해봐야 알아요. 제가 동생을 제일 잘 아니까요.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친정 조카 있으세요? 내 오빠 손자 철수가 있긴 하지. 근데 그 애가 왜? 은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조카한테 특별히 잘해주시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서연이한테 하는 것처럼요. 저는 은희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며느리가 서연이를 편애하듯 저도 친정 조카를 편애하는 척하는 거였죠. 며느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구나. 네. 동생이 서연이한테는 명품을 사주고 지우한테는 헌옷을 주잖아요? 어머니도 친정 조카한테는 좋은 걸 주시고 지우한테는 차별하시는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우가 상처받지 않을까? 제가 지우를 챙길게요. 그리고 어머니도 나중에 지우한테 전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우리 어른들이 엄마를 깨우치려고 한 거라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받아가는 지우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게 뻔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지우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당연하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희는 2시간 넘게 앉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을지. 하지만
동시에 지우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은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꼭 성공해서 지우 웃는 얼굴 보게 해줘요. 그래, 고마워 은희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자기 언니가 제 편에 서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며느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줄 시간이었어요. 차별이 얼마나 아픈지,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말입니다. 은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영숙이야. 철수 요즘 어때? 영수가 철수 잘 지내지? 대학생 되니까 바빠 죽겠다고 난리야. 오빠, 이번 주말에 철수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해. 고모가 밥 한번 사주게. 조카 철수는 제 친오빠의 손자였습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이었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주말이 되자 철수가 왔습니다. 키가 훌쩍 큰 청년이 되어 있더군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어머, 우리 철수 이렇게 컸어. 고모가 밥 먹이고 선물도 줄 게 있어. 앉아봐. 저는 철수와 함께 근처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명품 매장 앞에서 철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고모, 여기는 왜요? 너 요즘 대학 생활하느라 고생 많지. 고모가 선물 하나 사줄게. 저는 철수에게 명품 브랜드 지갑을 사줬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건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고모, 이거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 우리 철수 대학생 됐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철수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저는 일부러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철수가 선물 상자를 들고 웃는 사진, 저랑 같이 찍은 사진. 그리고 그날 저녁, SNS는 안 하지만 며느리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휴대폰에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부부와 지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며느리가 먼저 오자고 했다는 게 의아했어요. 아마 서연이 생일 선물이라도 받으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어제 철수 만났어.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철수요. 응.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예쁘게 컸더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나 사줬지.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봐봐, 얼마나 좋아하던지. 요즘 대학생들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며느리는 사진을 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 준호가 옆에서 물었어요. 엄마 철수한테 뭐 사줬어? 지갑. 명품 브랜드로. 엄마, 그거 비싼 거잖아. 괜찮아. 우리 조카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철수는 몇 달에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친정 조카잖아. 어렸을 때부터 귀여워했던 애야. 자주 못 봐서 더 챙기고 싶은 거지. 제 말에 며느리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바로 그 표정이었어요. 제가 지우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서운함과 불편함. 이제 며느리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통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들을 수 있도록요. 준호야, 나 오빠한테 들었는데 철수가 해외여학 연수 가고 싶어 한대. 비용이 좀 드는 모양이던데. 고모가 조금 보태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그건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우리 철수 공부하고 싶다는데 도와줘야지. 내 사촌 조카잖아. 통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철수 어학연수 보내주시려고요? 응. 생각 중이야. 그건 너무 큰 돈 아닌가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 조카니까 당연히 챙겨줘야지. 우리 철수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고 싶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논리였으니까요. 친족하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전화할 때마다 철수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며 견제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철수랑 자주 연락하세요? 응, 가끔 하지. 왜? 아니, 그냥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지우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 소외감, 질투, 불안.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야기를 꺼냈어요. 있잖아, 내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내가 없으면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까 하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그런 이야기를. 아니야, 미리 생각해둬야지.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준호 너는 당연히 챙겨줄 거고 철수한테도 조금 나눠주면 어떨까 싶어서. 며느리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니, 철수는 어머니 친정 조카잖아요. 왜 재산을? 우리 조카니까. 내가 예뻐하는 아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가 했던 말들과 똑같았으니까요. 서연이를 챙길 때 했던 바로 그 논리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철수는 피부치도 아니고.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조카가 피부치 아니야. 그럼 서연이도 준호한테는 조카잖아. 너는 서연이한테 그렇게 잘해주면서 내가 철수 챙기는 건 이상하니?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서 지우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어린 나이에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한테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친정 조카한테 재산 나눠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렇게 말했지. 동생이 완전히 당황했대요. 어머니가 지우보다 철수를 더 챙기시는 것 같다고. 그제야 불안해지나 보구나. 네. 어머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동생이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우에게 했던 것에 절반도 안 되는 일인데 벌써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알게 될 겁니다. 차별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소외당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가르침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재산증여 이야기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아들 준호만 가끔 전화해서 엄마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혼자 서 있었어요. 지우도 없고 아들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것 같았어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한껏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철수는 어머니 조카잖아요. 가끔 보는 사이고 어머니한테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챙겨주세요? 우리 조카니까. 예쁘고 귀하니까. 그럼 지우는요? 지우는 어머니 손녀잖아요. 친손녀. 철수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인데 왜 지우한테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지우는 내가 있잖아. 엄마가 있는데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니?
며느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 말이 너무나 익숙했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어머니,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뭐가 다른데? 너는 서연이한테 그렇게 하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서연이는 제 친족하고 철수도 내 친정 조카야. 뭐가 다르니?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지우한테 한 게 뭔지 아니? 생일에는 마트 케이크 하나 던져주고, 명절에는 서연이 입던 헌 옷 입히고, 서연이한테는 태블릿 사주면서 지우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줬잖아. 내가 지금 철수한테 하는 게 그것보다 심한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어요. 안 했다고 CCTV에 다 찍혀 있어. 지우가 목말라서 우유 달라고 했는데 내가 휴대폰만 보면서 내가 알아서 꺼내 먹으라고 한 것도, 지우가 그림 그려서 보여줬는데 대충 보고 다시 휴대폰 본 것도.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CCTV요? 그래. 우리 집 거실에 달아놨어. 손녀 안전 때문에. 근데 생각지도 못한 걸 보게 됐지. 내가 지우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말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전 그냥 서연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어릴 때 언니한테 받았던 사랑을 서연이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딸은 희생시켜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는 절 이해 못하세요. 전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살았어요. 부모님도 언니만 예뻐했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너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내 딸한테 똑같이 주고 있어.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제 말이 가슴에 박혔나 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지우가 들어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은지 여기 있어?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우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은지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지우는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작은 몸으로 아빠 뒤에 숨듯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전 못 살겠어요. 어머니가 철수만 챙기시는데 우리 지우는 뭐가 돼요? 친손녀인데. 아들이 놀라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은지야, 진정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오빠는 몰라요. 어머니가 지우보다 철수를 더 아끼시잖아요. 재산도 철수한테 주신다고 하시고.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며느리가 지우를 돌아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지우를 잘 챙기지 못했어.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저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아파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혼냈나 봐. 지우가 제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 내가 잘못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어른들의 싸움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지우야. 지우 잘못 아니야. 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며느리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중간에서 난처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은지야,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분, 이게 지우가 너한테 느꼈던 기분이야. 서연이만 챙기는 엄마를 보면서 지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지우를 바라보더니 결국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그저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꽉 붙잡은 채로요. 그날 우리 가족은 최악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울고 모두가 상처받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고통이 지나가야만 진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지우를 품에 안은 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내 잘못 때문에 우는 게 아니야. 엄마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미안해서 우는 거야. 지우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그래. 엄마가 지우한테 잘못했어. 그리고 할머니도 미안해. 할머니가 엄마를 너무 혼냈나 봐.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무너져 앉아 오열하는 며느리. 옆에서 아들이 난처하게 서 있었어요. 은지야, 이리 와봐. 우리 제대로 이야기하자. 며느리가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아들에게 맡기고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은지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지우한테 한 것처럼 어머니도 저한테. 그래. 넌 철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난 철수한테 관심도 없어. 명품도 사준 적 없고 재산 줄 생각도 없어. 다 거짓말이었어.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짓말이요? 응. 내가 지우한테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어. 차별이 얼마나 아픈 건지, 소외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은지야, 난 너를 벌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깨닫기를 바랐어. 서연이를 사랑하는 건 좋아. 조카를 예뻐하는 것도 좋아. 근데 그게 지우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순 없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 언니도 알고 있었어. 은희가 날 도와줬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요? 응. 은희가 먼저 나한테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 내가 서연이한테 집착하는 게 걱정됐대. 그리고 지우가 불쌍하다고 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까지 은희는 내 편이야. 동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고 싶었던 거지. 너도 알잖아. 어릴 때 부모님이 언니만 예뻐해서 넌 얼마나 외로웠니? 그런데 넌 지금 지우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심했는지. CCTV 영상 봤지? 지우가 혼자 의자 타고 우유 꺼내던 거. 그림 그려서 보여줘도 넌 휴대폰만 봤어. 서연이 생각하느라 지우는 안 보였던 거야.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상처받은 사람이었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걸 서연이한테 보상받으려 했던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지우를 잊었어.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우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말로 하는 사과는 쉬워. 중요한 건 앞으로야. 지우한테 진짜 엄마가 되어줘. 서연이 예뻐하는 만큼 지우도 예뻐해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우 쪽을 돌아보았어요. 지우는 아빠 품에 안겨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지우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엄마한테 와줄래? 지우가 망설이며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지우를 살짝 밀어주었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정말 못됐지? 서연이 언니만 챙기고 우리 지우는 소홀히 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지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사랑해. 그 한마디에 며느리가 더 세게 울었습니다. 사랑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앞으론 지우한테 잘할게. 약속해. 지우의 작은 손이 엄마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지우를 아는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안 하셨으면 전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됐어. 이제 알았으면 됐지. 앞으로 잘하면 돼. 며느리가 일어나 제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달라질게요. 지우한테 좋은 엄마가 될게요.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넌 할 수 있어. 넌 원래 좋은 사람이야. 단지 방향을 잃었던 것뿐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지우 옆에 앉아 직접 반찬을 떠주고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었어요. 지우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철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예요? 응. 명품 지갑은 사줬어. 그건 진짜야. 근데 재산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어. 너 반응 보려고 한 거지. 며느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같이 당했네요. 당한 게 아니라 배운 거야. 차별이 얼마나 아픈지 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지우야, 다음 주말에 엄마랑 백화점 갈까? 지우 옷이랑 신발 사러.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새 거? 응. 새 거 지우가 고르는 걸로. 그리고 지우가 갖고 싶은 장난감도 하나 사줄게.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웃음을 보고 싶어서 이 모든 일을 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 가족을 배웅하며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부터 시작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지우는 아직 어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할 거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문을 닫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며느리를 이긴 게 아니라 차별과 무관심을 이긴 겁니다. 제 손녀 지우가 이제 엄마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날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고 지우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이 지우 생일인데요. 제가 호텔 키즈 카페 예약했어요. 어머니도 꼭 오셔야 해요. 호텔이라고? 네, 작년에 제가 서연이한테 해줬던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지우한테 미안한 마음이 아직도 너무 커서요. 저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내가 꼭 할게. 우리 지우 많이 기대하겠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요. 생일 당일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인형 선물도 샀고 새로 산 옷도 입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화려하게 꾸며진 키즈 카페가 보였습니다. 풍선 아치, 3단 케이크, 예쁘게 세팅된 테이블. 작년 서연이 생일 때와 똑같았어요. 아니, 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공주 드레스를 입고 왕관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우리 공주님 생일 축하해. 저는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웃음이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미소가 아니라 정말 기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지우가 할머니 오신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크게 준비했네.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지우를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해도 괜찮아요.
잠시 후 서연이와 며느리, 언니 은희도 도착했습니다. 서연이가 지우에게 다가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우야, 생일 축하해. 이거 언니가 고른 거야. 와, 고마워, 언니. 두 아이가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두 아이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서연이를 편애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두 아이의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희가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동생은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은희야말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도 못했어. 요즘 동생 많이 달라졌죠? 지우한테 정말 잘해줘요. 응, 보여. 진심이 느껴져. 파티가 시작되고 지우가 케이크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작년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던 얼굴이 이제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줄곧 지우 옆에 붙어서 챙겨주었습니다. 음식을 떠주고 사진을 찍어주고 지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았어요. 지우야, 이거 먹을래? 엄마가 떠줄게. 응. 엄마, 고마워. 우리 지우 오늘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 가족이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사진 정말 많이 찍었어요. SNS에 올릴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올려야지. 우리 지우 생일인데. 네. 이번엔 제대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딸 얼마나 예쁜지.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우가 웃는 모습, 며느리와 지우가 함께 있는 모습, 온 가족이 모여 있는 모습. 예전에는 서연이 사진만 올렸는데 이제는 지우 사진을 더 많이 올리게 돼요. 보는 사람들이 제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지우 자랑 많이 해. 집에 들어와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공주 드레스를 입고 왕관을 쓴 지우, 딸을 정성껏 챙기는 며느리, 함께 웃는 가족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마트 케이크와 배달 음식으로 초라하게 보냈던 지우의 7번째 생일. 서연이와의 차별에 눈물 흘리던 작은 손녀. 그때는 정말 화가 났었죠. 며느리가 미웠고 지우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며느리는 변했고 지우는 행복해졌어요. 제 방법이 옳았을까요? 며느리를 속이고 가짜 편애를 보여주고 가족을 아프게 했던 것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지우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작은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며느리는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말로 100번 타이르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겪게 하는 것이 더 확실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우 생일 사진들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지우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지우 정말 행복해 보였어. 넌 좋은 엄마야. 앞으로도 우리 지우 잘 부탁해.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이제 제 손녀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겁니다.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사랑받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이유였고 제가 원했던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이제 할머니는 마음 놓아도 되겠구나. 내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 가득한 가족으로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